네, 지금 보시는 게 장비 구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정식 명칭은 DRC인데 선생님들은 편히 그냥 거치대라고 부르세요. 저 거치대 용도는 이 장비가 이제 충전지로 이루어지는데 그 장비 충전지를 충전하는 용도랑 인터페이스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를 꼭 저기 위에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DRC랑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게 프린터. 프린터는 이제 말 그대로 검사 결과지를 이제 출력을 하는 프린터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검사가 이루어지는 장비는 이거 애널라이저예요. 그래서 애널라이저가 이제 카트리지까지 해서 기본 구성이고, 카트리지는 지금 종류가 두 가지가 있고, 제가 카트리지 종류만 한 18개, 19개 되는데 여기서는 ACT용으로 단독 카트리지 하나만 사용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25개의 박스 단위로 납품이 될 거고요. 실질적으로 검사를 할 때는 뭐 튜브나 실린지나 캐필러리 다 사용을 해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캐필러리는 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만 사용하고, 네. 지금 뭐 진단검사가라서 그냥 실린지를 이용하신다고 네. 생각하면 돼요. 실린지를 이용하실 때는 그 부분 제가 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박스가 지금 여기 파란색인데 ACT 카트리지는 녹색이에요. 그래서 25개 한 박스 단위로 납품이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카트리지는 냉장 보관이에요. 냉장 보관은 4도씨에서 8도씨까지 냉장 보관을 해주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검사를 할 때는 상온화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보시면 장비에 기본적인 사항이 다 나와 있어요. 냉장 보관을 하셔야 되는 부분과 상온화 시켜주시는 시간이 필요한데, 저희가 이제 카트리지 종류에 따라 2달이 보관이, 상온에서 2달이 사용 가능한 것도 있고 14데이즈라고 해서 2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가스 카트리지는 2달인데 ACT만 이제 쓰실 예정이니까 2주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온화 시켜놓고. 상온에 그냥 방치해도 2주 동안은 괜찮다는 거죠? 네. 그럼 상온에 넣었다가 다시 냉장고에 넣어도 안 돼요? 돼요. 그건 안 돼요. 상온에 놨던 거는 상온에 있다가 2주 안에 쓰거나 폐기하거나. 네,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상량이 많지 않으시면 박스는 그냥 냉장고에 넣어두시고 네네. 낱개로 몇 개씩만 꺼내놓고 사용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박스 보시면은 여기 유통기한이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유통기한은 박스 측면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유통기한은 냉장 보관을 하셨을 때 유통기한이에요. 보통은 저희가 이제 한 제조 당시 한 6개월 정도가 돼서 생산이 되고, 저희가 이제 수입을 하고 사인해서 납품을 하게 되면 보통 한 3, 4개월 정도 남은 카트리지가 납품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두 박스씩 정도 주문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 박스 제일 밑에 보시면은 익스파이어 데이트가 적힌 이 비문광이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상온화 시켜주신 날짜를 표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 선생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누가 언제 꺼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상온화는 2주 동안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뭐 꺼내 두신 날짜를 적어 두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2주 후 날짜를 계산하셔서 적어 넣어서 그건 선생님들끼리 이제 통일하시면 되고,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 박스를 열면 이런 모양의 카트리지가 몇 개씩 25개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제 ACT가 적혀 있을 부분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 부분이 이 카트리지 낱개 단위도 다 들어가 있어요. 유통기한 적혀 있고, 라떼 번호 적혀 있고, 그리고 여기 온도는 표시가 되어 있고, 이제 유통기한 선생님들 적어 놓으시는 낱개로 꺼내실 때는 여기다가 적어 두시면 돼요. 이 부분은 이제 상온화 시간이에요. 냉장 보관을 하시고 이제 상온화를 냉장고에서 꺼내 놓으시면, 낱개로 몇 개씩 꺼내 놓으시면 그냥 한 상온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있으시면 되고, 만약 생량이 많아서 박스를 통째로 꺼내 놓으셨다 그러면 1시간 정도는 상온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급하게 쓰셔야 되면 낱개로 꺼내셔서 좀 하시면 한 5분 정도 있으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바쁘면 5분 안에 그냥 써도 되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미리 좀 꺼내 놓으시면 좋고요. 급하면 5분 정도면 저희는 그때그때 ACT 잽시다 하면 그때 냉장고에서 꺼내는. 네, 그럼 충분해요. 어차피 뭐 준비하시고 시간 5분이면 충분히 걸릴 거니까요. 카트리지가 보시면은 지금 카트리지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전극이 밖으로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전극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는다거나 이 칼리브레이션 시약 안에 부분을 이렇게 잡아서 터뜨리게 되면 에러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뜯으실 때는 항상 옆을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보시면 이 보시면은 여기 항상 옆을 이렇게 사이드를 잡아주셔야지 전극 부분을 잡아서 먼지가 끼게 되면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주의사항이 나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렇게 전극 부분이나 가운데 칼리브레이션 시약을 잡으면 안 된다는 게 표시되어 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검사하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장비로 말씀을 드릴게요. 장비를 제일 처음에 전원을 켜시면 1번하고 2번이 나와요. 1번은 라스트 리절트라고 해서 바로 지난 검사 결과 확인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검사를 하실 때는 2번을 눌러 주셔야 돼요. 2번을 눌러 주시면
스캔 월 엔터 오퍼레이터 아이디라고 나오거든요. 이건 선생님들 4번 입력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0번을 누르면 불이 들어오거든요. 보시기 편하시게. 네,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검사하실 때는 2번을 누르시고 오퍼레이터 아이디는 선생님들 4번을 입력하시면 돼요. 제 4번요? 네, 4번에 숫자만 이루어져 있나요? 네. 숫자만 이루어져 있으면 직접 이렇게 하시는 게 편하고요. 네. 만약에 뭐 알파벳이나 이런 게 있으면 지금 사원증 있으시잖아요. 네. 그걸로 바코드 스캔도 다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시면 되고, 다음은 페이션트 아이디예요. 페이션트 아이디가 환자 등록번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처방을 내고 처방 바코드를 출력을 하시잖아요. 그 처방 바코드를 스캔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연동이 선생님 데이터로 다 EMR로 이제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스캔 라트 번호 이제 하라고, 이제 그 카트리지를 스캔하라고 나오는데, 카트리지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카트리지 낱개 모양인데 껍데기에 보시면 바코드가 있어요. 네. 이 부분을 카트리지에 이렇게 스캔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인설트 카트리지라는 메시지가 뜰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카트리지에 하신 혈액 주입하시고 뚜껑을 꼭 닫아주시고, 여기 밑에 보시면 삽입구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꽂아 넣으시면 장비 검사가 진행이 돼요. 이게 리얼타임으로 1초, 2초, 3초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50초, 100초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검사 결과가 끝나면 수치가 초록 하나로만 이렇게 딱 나오기 때문에 그 수치 확인하시면 되고요. 검사가 끝나면 2회차례 연동되죠? 네, 연동이 되고요. 연동하시려면 여기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장비를 끈 상태에서 저를 올려주시면 지금 화살표가, 장비가 꺼져 있던 장비가 켜지면서 화살표가 나올 거예요. 이 화살표에서 커뮤니케이션 인 프로그레스라는 메시지가 뜨고 장비가 전원이 저렇게 자동으로 꺼지면 이 데이터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하시는 이 EHR로 확인이 가능하세요. 근데 가끔 가다가 뭐 랜선이 빠져 있다거나 전선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아까 그 화살표에서 웨이팅 투 샌드에서 데이터가 넘어가지 않아요. 그 부분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장비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필요하시면 검사 결과는 프린트 버튼 누르시면 프린터가 돼요. 이렇게 검사를 하시면 되고, 지금까지는 제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선생님 그 시뮬레이터 혹시 어디 보관하고 계실까요? 정도 관리 방법, 제가 그 조그마한 디바이스, 네 그거예요. 네. 2개 다 드려요? 아니요. 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는 정도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리는 이 첫 화면이에요. 메뉴 버튼을 누르시고요. 잠시만요. 메뉴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퀄리티 테스트 3번 누르시고 4번 시뮬레이터, 그리고 이제 오퍼레이터 아이디는 선생님들 4번 입력해 주시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터 아이디가 있어요. 그럼 동일하게 시뮬레이터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인설트 시뮬레이터라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파랗게 열어서 여기 꽂아 주시면 돼요. 꽂으면 검사 결과는 1분이 소요가 되고요. 검사 결과는 패스 페일로 이제 나와요. 페일이 됐을 경우에는 뭐 온도나 습도나 전기 저항값 이런 거에 따라서 페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일시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페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3번을 검사를 해주시고요. 3번 다 연속으로 페일이 난다 그러면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방문해서 장비 점검해드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교체, 만약 수리를 보내야 될 경우가 발생하면 이 교체를 진행을 하고요. 검사 결과 끝나면 그냥 올려놓고 이건 다시 제자리에 보관하시면 되고, 특별히 뭐 하실 건 없어요. 이 데이터가 진단검사과 있는 서비스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데이터를 정리해서 진단검사에 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인증이나 이런 거 심사 평가를 할 때 장비 관리적인 측면에서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관리는 기간은 한 달에 한 번? 하루에 한 번이요. 네? 하루에 한 번. 날마다요? 네. 너무... 이거 저희가 실질적으로 검사를 하실 때 이거 너무 심하다. 그렇게 못하는데 저희?
실제로 검사하실 돌아가긴 하는데 이런 인증이나 이런 거 대비해서는 매일 해주셔야 돼요. 기록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걸 날마다 어떻게 바쁜데? 어 이거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인터널이 8시간에 한 번씩 돌아가기 때문에 진행이 가능한데 이거는 그 부분은 진단검사과랑 논의를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패스. 네, 이렇게 패스가 나오시면 1번 누르시고 제거하시면 돼요. 그냥 제거하면 안 되고 꼭 1번을 눌러야 되나요? 검사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는 그냥 제거하셔도 상관없는데 검사 중간이 끝나지 않았을 경우에 제거하게 되면 이 안에 내부적으로 핀이 부러지면 수리를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에러가 발생할 수 오 있어요. 마이 갓. 이거를 이거 방법이 없을까요? 이걸 어떻게 날마다 해? 인증 대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단 검사 결과를 확인하시는 방법은 치타면에서 메뉴 버튼 그리고 데이터 리뷰 2번 데이터 리뷰 2번 여기서 6번이나 7번을 이용해서 찾아주시면 되는데 7번 같은 경우에는 5개가 리스트로 나오고 화살표로 그 이전 5개, 이전 5개가 이렇게 검사가 보여지고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서 엔터를 누르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6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 검사 결과부터 하나씩 나와요. 그래서 이전 검사 찾으시려면 2번, 또 그 이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보통 6번이나 7번을 이용해서 진단 검사 결과를 찾으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는 현재 상태는 메뉴 버튼을 누르시고 1번 애널라이저 스테터스 누르시면 현재 상태가 나와요. 온도가 나오는데 온도가 이제 16도에서 30도씨가 정상 작동 범위고요. 간혹 가다가 여기는 그럴 일이 거의 없는데 수술방 이런 데서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는 온도가 떨어지면 좀 춥잖아요, 수술방이. 그러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좀 따뜻한 곳에 두시면은 저 다시 정상 작동 돌아오고. 장비 자체를. 네네. 반대로 이제 뭐 이렇게 창틀에 이런 데 설치되어 있으면은 여름에 온도가 올라오거든요. 그럼 좀 시원한 데 좀 돌아오고 기압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에서 영향 받을 일이 거의 없고요. 배터리는 지금 충전지를 이용하고 있고 9.53V인데 이게 7V 밑으로 떨어지면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저기 거치대에 올려주셔서 충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소프트웨어는 6개월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고 6개월 시기가 되면 알람이 뜰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넘지 않게 저희가 와서 다 업데이트 진행해 드리고요. 제 밑에 보시면 언센트가 있어요. 이 언센트는 0이 정상이에요. 말 그대로 보내지 않은 건수를 얘기하거든요. 이 한 건은 방금 이 시뮬레이터 돌린 결과 한 건이 있는 거예요. 이 한 건을 저기 장비에 올려두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화살표 커뮤니케이션 인 프로그레스가 켜질 거거든요. 장비 켜지면서 화살표가 돌아가잖아요. 그럼 좀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다시 거기를 가서 다시 확인을 해보시면 메뉴 1번 누르시면 원센트가 0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다 넘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가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옵션들은 가급적이면은 그냥 두시고요. 필요하신 거는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와서 그거를 그럼 일단 저희는 장비 사용법을 다시 한번. 네, 장비 사용 다시 말씀드리면 네. 장비 켜시고 일단 전원을 켜고. 네, 그리고 2번 아이스텟 카트리지 2번. 보이게 해드릴게요. 네. 아이스텟 카트리지. 네, 2번. 네. 그리고 오퍼레이터 아이디는 선생님들 4번. 엔터. 그 페이션트 그 바코드 처방 내고 바코드 출력하시면 빨간색 불이 나오거든요. 네. 이 스캔 버튼 눌러주시면 빨간색 불이 나오고 거기 스캔하면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면 카트리지 란 넘버. 카트리지 아까 말씀드린 뜯어서 네. 거기 바코드도 마찬가지로 스캔하고. 그러면 이제 인서트 카트리지라는 문구가 뜰 거예요. 네. 그러면 카트리지에 혈액 주입하시고 이 하단 부분에 삽입구에 넣으시면 진행될 거예요. 내가 되게 늦게 나오던데. 예전에 우리 써보니까. 아마 데모 예전에 하셨을 때는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건 없어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냥 미리 이걸 다 준비해 놓으셨다가 카트리지 올려놓으시고 진행을 하시면 돼요.
카트리지가 지금 얼마예요? 가격이? 10만 한 11만 원 정도 될 거예요. 11만 원. 네, 한 박스에. 네. 예전에는 비쌌는데 지금 수가 때문에 낮아졌어요. 그거 올려놓으시고 보관하시면 돼요. 기존에 그 쓰시던 그